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현장에 조사원이 투입되는 심층조사가 8월 시작됩니다. MBS 투데이 플러스는 그 파장과 과제를 짚어보는 4부작 연속 기획을 이어왔는데요. 오늘은 그 마무리로 농지 전수조사의 올바른 방향성과 함께 농지 이용 효율화 등 농지 정책 전반의 대안을 모색해보는 전문가 대담을 마련했습니다. 최광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박재선 한살림 생산자연합회 정책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농지 전수조사 불법을 바로잡겠다라는 취지는 좋습니다만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우려되는 부작용은 어떤 것들이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가장 큰 걱정은 그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분들이 을이거든요. 네. 이분들이 임대인에게 얘기해서 계약을 다시 정돈하자고 말하는 게 불안한 겁니다. 혹시라도 그러면은 계약을 그만하자라고 하면은 이제 농사를 못 지으니까 네. 이게 그냥 가장 큰 것이라는 게 있고요. 저희 한살림에서 7월부터 전체 회원들 대상으로 임대차 현황 조사를 하고 있어요. 대략 5% 초반 정도까지 응답이 들어왔는데 그 수치로 봤을 때 그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임대차 전환이 어렵다라고 예측하고 있는 농지가 한 20%가량 되더라고요. 예. 조사 추이가 그 조사 마지막까지 이어진다면은 대체로 전체 임차 필지의 20%가량 정도의 농지에서 임대차 계약 문제 때문에 내년에는 농사를 짓지 못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정부는 일단 농지 플랫폼 신설 그리고 신고센터 운영, 대체 농지 제공 등으로 현장에서 나오는 어떤 부작용, 우려의 목소리를 해소하겠다라는 계획인데 이러한 대책들이 좀 실경작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사실 좀 임차농 피해 신고센터는 그렇게 효과적인 대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임대차 계약이라고 하는 게 임대인하고 임차인의 둘 사이의 이제 사적 계약이잖아요. 네. 되게 좀 두 명만 알고 있는데 이게 신고를 내가 당했어요, 임대인이. 그러면 바로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동네에서 사실 얼굴 보고 살아야 하는데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신고를 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데 다행히 이번 달에 이제 정부에서 농지조사 과정에서 이제 계약 해지와 같은 피해를 입으면은 그 피해를 입은 임차 농민들이 농지은행에게 임차를 신청하면 네. 우선 그 선정 순위를 1순위로 올려줬거든요. 이거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는 또 이제 친환경 농민들이 농지를 잃었을 때 문제가 좀 더 커집니다. 이제 친환경 농민들이 대체 농지를 이른바 관행 농업 필지를 구해서 농사를 짓는다고 해도 그 인증 공백이 발생해요. 유기농 인증은 다시 취득할 때까지 법적으로 최소 3년간의 전환 기간이 필요하고 무농약 인증도 그 전년도 그 경작 사실을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1년 정도 공백이 발생을 하거든요. 네. 대체 농지에서 내년에 생산을 하더라도 그 생산된 농작물은 이제 친환경 인증 농산물이 아니니까 그 납품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임차 농민들 중에서도 또 친환경 농민들은 인증 문제가 같이 결합이 되어 있어서 네. 농지를 상실했을 때 좀 피해가 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정부의 이런 실경작자 보호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시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뭐 제가 생각하는 건 이게 완벽한 문제의 해결은 되진 않겠지만 저는 이제 농업인이 신고했을 경우에 이제 즉시 해당 농지를 저는 심층 대상 농지로 분류하고 소유자가 자기가 작용하겠다고 하는 것을 단순히 인정하기보다는 뭐 노동력이나 장비, 그다음에 이제 경영 계획 등을 확인을 해서 실제 이 소유자가 작용할 수 있는지를 좀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좀 반드시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번 농지 전수조사가 투기 근절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좀 확실하게 구축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동시에 이제 실제로 농사 짓는 분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좀 보완점은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이른바 구준임대차를 합법임대차로 전환하려고 하는 거는 저는 정부의 농지전수조사 목적 중에 하나인데 그게
실제 경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베이스를 까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데 오히려 그런 실경작자들을 제대로 가려내지 않으면은 오히려 불법 임대차가 더욱 음성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걱정이 좀 있어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단순히 처벌하고 원칙을 바로 세우는 거 좋지만 처벌도 필요하겠지만요. 처벌과 함께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도 함께 좀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좀 심층 조사 대상을 좀 세 가지 세 가지로 유형별로 좀 나눌 필요가 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유형은 불법 취득, 그러니까 농지를 불법 취득하거나 아니면 이제 불법 전용처럼 이제 투기나 고의 위반 여부 위험이 명백히 드러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좀 신속하고 엄정하게 좀 처벌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실제 임대차가 존재하지만 뭐 이제 고령화되어 있거나 아니면 이제 뭐 상속받은 농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현행 제도와 현실 사이에 이제 괴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뭐 이제 친환경 농업도 이제 그런 네. 대표적인 경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뭐 농지은행 위탁과 같은 이제 합파 경로하고 뭐 이런 좀 시정 기간을 좀 둘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로는 이제 단순히 뭐 어떤 자료를 누락하거나 아니면은 뭐 불가피하게 재해나 아니면 이제 불가피한 사정으로 휴경하는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이건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현장 확인과 또 당사자 소명을 통해서 이런 오류를 단순히 정정을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좀 이렇게 유형을 나누어서 좀 이제 농민의 피해를 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좀 심층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임대차 양성화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농지은행의 역할이 확대가 되는 부분 등의 어떤 농지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현장에서 만나는 이제 그 임차 농민들 같은 경우가 네. 가장 큰 불만이 이제 작용 8년 양도세 감면과 같이 좀 위장작용을 좀 부추기는 제도를 좀 손을 좀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네.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은 농지은행 등의 좀 되게 장기 임대차 계약을 하면은 비슷한 혜택을 좀 부여한다거나 같이 좀 유연하게 좀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농지는 농업에 쓰이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좀 제도 개선이나 이런 방법 등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저보다는 옆에 계신 최 박사님이 훨씬 전문가시거든요. 네. 그래서 최 박사님 말씀 좀 많이 들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사실 좀 달라진 농촌 현실을 좀 충분히 반영을 해서 합법적인 임대차 경로를 좀 충분히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그 정책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저희는 지금 이제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작용했을 경우에만 혜택을 주는데 저는 이게 뭐 장기 임대했을 경우 내가 굳이 농지를 이용하고 있지 않지만 뭐 10년, 20년 장기로 뭐 농어촌사를 통해서 장기 임대를 해줬을 경우에도 충분히 좀 세제상의 혜택을 좀 주는 것도 저는 임대차를 양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좋은 제도적인 개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의 이제 농지은행 같은 경우에는 임대시장이 조성자일 뿐만 아니라 좀 보증 기간, 농지 임대차를 보증하는 기간이 농지은행에서 좀 그런 역할도 좀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 농지 전수 조사 여러 가지 어려움들 현장에 우려도 있습니다만 이런 목소리들이 잘 반영이 돼서 좀 더 개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이어지길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죠. 지금까지 최광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재선 한살림 생산자연합회 정책실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